오늘 GPT-1을 발표할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유광열입니다. 네. GPT-1 논문 제목은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논문이고요. 뉴럴립스에서 2018년 6월에 발표했습니다. 네, 순서는 Introduction, Related Work, Framework, Experiments, Analytics, Conclusion, 레퍼런스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ing over Language 모델이라는 이제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 지금 크게 보면은 Generative Pre-training이고 Language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Language 모델이 뭔지 같이 보면은 Language 모델이란 주어진 일련의 단어나 문장의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표적인 예시가 구글의 검색창을 볼 수 있는데요. Language 모델까지 쳤을 때 두 번째 나온 a few shot run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Language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의 제너레이티브는 뭐냐? 제너레이티브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끼리 어떤 특징이나 패턴을 학습하는 학습을 제너레이티브라고 합니다. 해당 제너레이티브 방식은 데이터가 많을 때 더 좋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티브는 라벨에 따라 데이터 간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의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파란색, 빨간색이 있을 때 저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눌 수 있는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학습 방식입니다. 제너레이티브 학습 방식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유튜브 딥 러닝 튜토리얼이라는 이제 문장이 있을 때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유튜브를 넣었을 때 딥이 나오고 유튜브 딥을 넣었을 때 러닝이 나오는 이런 이제 생성하는 방식을 제너레이티브 러닝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이제 성능이 좋다고 했는데요. 또 이제 NLP 분야의 사람들도 데이터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라벨 데이터셋은 저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유명했는데 저 라벨 데이터셋보다 왼쪽에 있는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셋이 훨씬 더 양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NLP 연구자들도 언라벨드 데이터셋을 써서 이제 랭귀지 모델을 한번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네, 언라벨드 데이터로만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경우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물을 트랜스퍼하기 위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키는 것에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트가 효과적인지 불분명하다. 어떤 결과물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에 어떤 게 이제 효과적인지 좀 알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와 학습된 특징을 타겟 태스크의 어떤 방식으로 트랜스퍼할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꼽았습니다. GPT에서는 언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과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합친 세미 슈퍼바이스드 방식을 제안합니다. 여기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먼저 언슈퍼바이스드와 슈퍼바이스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는 라벨이 존재하는 훈련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고요. 어, 데이터에서 패턴을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여 라벨을 예측하는 이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O나 X라는 답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학습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슈퍼바이즈는 라벨이 존재하지 않는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서로 뭉쳐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뭉쳐 있는 아이들끼리 스스로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을 학습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아까 본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너레이티브와 디스크리미네이티브와. 근데 이제 저희는 언슈퍼바이스드를 제너레이티브, 슈퍼바이스드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GPT-1에서는 저 언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과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합친 세미 슈퍼바이스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GPT-1은 총 두 개의 스텝으로 학습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언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입니다. 이 방법은 언라벨된 데이터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는데 학습 목표를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걸 기준으로 이제 텍스트 그러니까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로만 이루어진 애들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저 GPT 로그가 되게 흐릿흐릿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확한 태스크를 위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태스크에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베이스적인 걸 만들어 보자가 목표입니다. 이제 언슈퍼바이스 프리트레이닝 거치게 되면은
이제 라벨이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스페시픽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게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태스크에 맞게끔 이제 라벨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총 이 두 가지 두 가지 스텝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 언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학습의 목표는 모델이 다음 단어를 맞추도록 학습합니다. 아까 유튜브 딥 튜토리얼을 했을 때 유튜브로 넣었을 때 딥이 나오도록 이제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프리트레이닝 시 아래 로그라이클리 후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식을 좀 보면은 라벨이 없는 토큰 문치들을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전 단어 i개를 고려하여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UI일 확률이 되도록 세트를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뭐 I love you가 있을 때 이제 I love가 나오고 그 다음에 you가 나올 확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u가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하면서 세타를 네, 잘 조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T 그림 보면은 E1부터 EN까지 있을 때 E2는 이제 EN의 영향만 받고 EN은 그 전에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구조를 보게 되면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 기존의 디코더랑 좀 다른 점은 인코더 딘코더 블락이 없어졌죠. 이건 이제 인코더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H0를 만드는 방법이 인풋 시퀀스를 워드 인베딩과 포지션 인코딩을 거쳐 이제 H0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번 주에 봤던 트랜스포머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H0를 디코더에 넣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베딩을 거치고 포지션을 인코딩 더한 어떤 입력값을 이제 디코더에 넣어서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T에서는 총 12개의 디코더 블럭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히든 스테이트 값을 WE를 곱해서 이제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다음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확률 값을 출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언슈퍼바이스 프리트레이닝이고요. 그럼 이제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라벨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프리트레인 단계를 마친 모델이 라벨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테스트에 맞게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입니다. 랭귀지 모델의 오브젝티브에 대한 입력 토큰 X1부터 XM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겟 태스크에 대해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이 말이 네, 저것까지 설명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최종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의 활성값인 HLM을 얻기 위해 프리트레인 모델에 전달되고 레이어 Y를 예측하기 위해 파라미터 WY와 함께 리니어 레이어로 전달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소프트 맥스 이제 HLM이 나오는데 저 HLM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디코더 블락을 거친다 했잖아요. 이 디코더 블락에 대해서는 어떤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다. 기존에 이제 프리트레이닝된 그 웨이트만 사용해서 최종 히든 스테이트인 HLM만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식이 이제 레이어를 그러니까 저 HLM과 이제 WY를 곱할 때 사용되는 목적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있는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추가로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WY와 그다음에 인베딩만 이제 추가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방법을 이제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using auxiliary objective라 해서 파인 튜닝의 이제 보조 목적으로서 랭귀지 모델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걸 추가하게 됨으로써 일반화를 향상시키고 모델이 빠르게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앞서 봤던 이 L2에다가 이제 L1C를 더하게 됩니다. 저 L1C는 아까 저희가 봤던 프리트레인 시 사용됐던 목적 함수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고정시키지 않고 이제 L1 프리트레인 웨이트도 고정시키지 않고 또 제약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유명화 운영진님의 사진을 좀 따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화를 향상시키고 모델을 빠르게 수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인풋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인 튜닝 할 때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인데 첫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풋 문장을 하나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설과
뭐죠? 가설과 결과인가? 잠깐만요. 원인과 결과. 네, 원인과 결과였던 것 같아요. 아, 인과관계. 네, 맞아요. 이 단어 기억이 안 나서 인과관계 문장인데 이제 앞에 원인을 넣고 뒤에 결과를 넣어서 저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시밀러리티를 보는 건데 두 개의 문장이 이제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를 보는 거여서 텍스트 1과 텍스트 2 순으로도 놓고 네, 반대로 돼도 어쨌든 비슷하다는 거 똑같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도 해서 이제 네, 트랜스포머 GPT-1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멀티플 초이스라 해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변이 세 개가 있으면 질문, 답변 1, 질문, 답변 2 이런 식으로 이제 페어를 이뤄서 트랜스포머 블록에 넣고 이제 그림처럼 이제 리니어를 거쳐서 나온 확률값이 가장 높은 것을 이제 정답이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unsupervised pre-training에 대한 어떤 세팅 값이고요. 이거는 너무 길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에 대한 거는 이제 앞에 거에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이 이제 추가되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자면 먼저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GPT가 이제 큰 차이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맨 끝에 RT에서 좀 저조한 성능을 보였는데 이게 크기가 작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NLI 테스트에서는 파인 튜닝은 상대적으로 큰 데이터셋일수록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퀘스천 앤서링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GPT가 큰 차이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과 시밀러리티 테스트에서도 GPT가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제 어텐션을 더한 엘모에서도 엘모랑 비교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됩니다. 네, 그다음에 추가적인 분석인데요.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에서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수에 따른 결과를 비교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 X축이 트랜스포머를 몇 번 반복하냐라고 했을 때 12번 반복했을 때가 가장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고 학습 과정이나 이제 평가 과정에서나 둘 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수에 따라서 유의미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유무와 프리트레이닝에 따른 각각의 테스트에 제로샷 성능을 비교한 건데요. 제로샷은 더 파인 튜닝을 거치지 않고 이제 평가를 진행했을 때 어떤 게 더 좋냐라는 얘기고요. 이제 실수는 트랜스포머고 이제 점수는 LSTM인데 이제 같은 색깔끼리 비교해 보면은 트랜스포머가 더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리트레이닝을 거칠수록 이제 차이가 더 커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샷에 대해 LSTM 성능이 분산이 더 커졌다는 결과를 통해 프리트레이닝이 전반적인 일반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프리트레이닝이 일반화 능력에 더욱 도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총 세 가지의 실험을 더 진행했는데요. 먼저 트랜스포머와 LSTM의 이제 비교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게 LSTM이고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트랜스포머인데 둘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이제 트랜스포머를 했을 때 5.6의 성능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런 아까 저희가 말했던 보조 목적 함수를 넣었을 때의 비교인데 이때도 이제 보조 목적 함수를 넣었을 때 더 성능이 향상된 거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이것도 프리트레이닝을 넣었을 때 14.8%의 큰 성능 개선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GPT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통해 자연어 이해에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긴 문장을 가진 코퍼스를 사전 학습하여 일반적인 지식과 넓은 범위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그 네 가지 태스크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언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을 통해 특정한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을 이뤘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결론을 가지면서 논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여 발표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